전 시간에는 사진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으로 배경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피사체로 선택을 해서 이제 사진을 촬영하게 되는데요. 이 피사체를 다른 말로 주제라고도 하죠. 이는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진으로 찍어 표현되는 작가의 어떤 이야기는 이 주요 피사체를 통해서 표현되고, 이 주요 피사체는 어떤 형태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진으로 도자기를 찍었다면 도자기는 이미지지만 어떤 형태를 갖게 됩니다. 꽃을 소재로 어떤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진 속에서 꽃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사진 속에 있는 주 피사체의 형태가 시각적으로 뚜렷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강하게 나타나야지만 사진 속 이야기는 더욱 분명하고 강력하게 표현되고 전달이 됩니다. 사진 속에 찍힌 어떤 피사체가 초점이 맞지 않아서 무엇인지 모르겠거나, 또는 주요 피사체가 배경과 비슷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구분하기 힘들거나, 주제를 구분하기 힘들거나, 주제가 작고 또는 어둡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되면은 사진 속 이야기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요 피사체의 형태를 분명하게 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선을 집중하게 해서 이야기를 잘 할 수 있는지,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은 독일의 심리학자 게슈탈트의 이론을 여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사체의 형태를 형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게슈탈트의 형상과 배경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론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즉,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인지할 때 형상과 배경을 분리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시각은 먼저 형상을 보고 나머지 요소는 배경으로 보며, 인지 우선순위에 앞서는 형상이 확실한 형태일수록 인상적이고 지배적이고 강한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경은 그 반대고요. 이러한 게슈탈트의 이론은 사진에서 매우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그럼 사진에서 게슈탈트의 이론을 적용해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 즉 배경을 분리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도를 낮게 조절하여 배경을 흐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심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는 카메라의 노출값을 조작하거나 렌즈의 종류를 바꾸어 심도를 조절하거나 피사체와의 거리를 조정해서 심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앵글을 바꾸어서 주 피사체의 선과 면을 달리하는 방법입니다. 앵글을 여러 각도로 바꾸어서 사진 속의 선과 면 등을
바꾸고 배치를 바꾸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주 피사체와 배경과의 배색을 달리하는 겁니다. 포색 관계를 이용하는 거죠. 주 피사체와 배경의 색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주제를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는 빛의 밝고 어둠을 이용해서 배경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즉 피사체의 빛의 명암미로도 배경을 분리해서 주제를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주 피사체의 밝고 어두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몇 장의 사진을 보면서 사진 속 형상, 다시 말씀드렸어요. 주요 피사체, 다른 말로 주제라고도 합니다. 사진 속 형상과 배경 분리에 대한 이해를 더욱 공고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얼마 전 어느 계곡 바위 틈에 뿌리 내려 질긴 생명력으로 꽃을 피운 수달래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하나는 노출값을 크게 해서 배경을 보이게 했고, 하나는 노출값을 낮추어 배경을 흐리게 촬영하였습니다. 즉 심도를 조절한 거죠. 이 사진을 보면은 어느 사진이 더 꽃으로 표현되는 이야기가 더 선명할까요? 처음 사진은 배경의 형태가 선명하게 보여 시선이 꽃에서 배경으로 흘러가죠. 반대로 옆의 사진은 배경의 형태가 없어서 시선이 꽃에만 집중되게 됩니다. 이렇게 배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강조됩니다. 이 사진은 이포에서 촬영한 사진의 일부인데요. 꽃과 꽃을 움켜쥔 잠자리를 촬영한 사진입니다. 하나는 다른 꽃을 배경으로 넣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배경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 앵글을 하늘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 주제가 꽃과 잠자리라면 어느 사진이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즉, 단순 배경이 주제를 더욱 분명하게 하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더 볼까요? 빛이 명암차로도 주제를 더욱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하나는 명암비가 낮은 사진이고, 다른 하나의 사진은 명암비가 높은 사진입니다. 어느 사진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이렇듯 명암비로도 사진의 주제를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배경과 주 피사체의 색상으로 사진 속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한 경우입니다. 어느 책에서 발췌한 사진인데요. 단풍이 든 늦가을 어느 날 갑자기 산에 눈이 내려서 앞산을 하얗게 덮어버렸답니다. 이를 배경으로 단풍이 물든 나무와 아이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색이 없는 배경과 붉은 단풍나무가 색
대비가 되어서 새롭고 보기 드문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 역시 주기중이라는 분의 사진 이론 책에서 옮긴 사항인데, 그림인데, 눈이 내리던 날 눈과 얼음 사이의 윤곽선이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검은 부분이죠. 이 부분이 배경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왼쪽에 눈 쌓인 형상이 남자처럼 생겼으며 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배경과 주 피사체의 형상이 서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보완적 관계로 교차되면서 시각적 환영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정말 기적 같은 사진입니다. 게슈탈트 시프트라고 하는 사진인데요. 즉, 배경과 주요 피사체가 주제와 부제의 관계로서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사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수시로 있습니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배경 처리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늘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진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루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배경 처리를 잘 하셔서 좋은 사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진에서 구도, 특히 황금분할 구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